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 사회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던져져 있었어요. 우리는 근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유학생들은 단지 학업만을 위해 떠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이를 조국의 교육과 계몽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학회를 조직하고 기관지를 펴내는 활동은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계몽과 지식 전파, 그 공적 과제를 스스로 떠맡고자 한 셈이었지요. 한편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 유학생들의 활동을 주로 정치적 계몽운동, 항일운동,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조명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직과 사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성과는 꽤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면우 선생님의 논문은 그와는 다른 지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이 만든 학회지 안에 다수의 과학 관련 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회 초기 과학문화 형성에 어떤 의의가 있었을지 추적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논문에 실린 5개의 학술 잡지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 각각에 담긴 과학 논설들이 당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술 잡지는 1895년에 출간된 친목회 회보였습니다. 여기서 변국선이라고 하는 분은 분자 개념을 도입해 물질을 설명했고, 남순이라고 하는 분은 콜럼버스 항해와 증기기관을 예로 들어서 물리학 학습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절대적 양은 적었더라도 이 잡지는 과학을 계몽의 자원으로 삼으려 한 점에서 불씨 같은 의미가 있는 잡지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도가 곧 더 큰 불길로 번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바로 1906년 창간된 태극학보는 그 불길을 크게 키운 잡지였습니다. 무려 76편의 과학 논설이 실렸고 그중 많은 글이 연재 형식을 갖춘 강의록의 형태를 취하게 됐지요. 예컨대 동목 물리학 강담은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물리학 강의록으로, 천문학 강담은 태양의 구조와 운동을 설명하며 교과서처럼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코너도 있었는데요. 가령 개구리 해부 수업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나무 심기를 어떻게 가르칠지, 램프 실험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등을 담은 교사 연수 자료로 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19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교과서와 교사조차 부족하던 시기에 이 잡지는 곧 과학 교실이자 이동식 실험실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1907년에는 대한유학생회학보라는 또 하나의 잡지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글은 최남선의 해성설입니다. 그는 해성을 전쟁과 재앙의 징조로 보는 당대 우리 사회에 흔했던 미신적 관념을 타파했습니다. 그림을 곁들여 해성의 궤도와 구조, 물질 성분을 설명하면서 해성은 그냥 태양계의 천체일 뿐이라고 미신을 넘어선 과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이런 대목은 번역에 그치는 작업을 넘어서는 우리 언어로 과학을 풀어내려 한 초기적 시도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과학 전문 잡지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번역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초기에 무언가 자리 잡을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번역에 국한되었다고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조금씩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이와 같은 시도들이 1930년대 이후로까지 계속 일제강점을 통한 국권 상실이라고 하는 단절이 없이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가정이 들기도 하는 걸 겁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소용이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이어서 이런 잡지에서 주목되는 또 한 요인은 이렇습니다. 왜 이들 잡지에는 유독 위생과 지구과학 글이 많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떠올려 보면 될 듯합니다. 일단 전염병이 휘풀던 시기라 국민건강 개선이 근대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전통 지리와 천문학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기 위해 필요했을 것이었죠. 그렇게 과학은 고정된 단순 기능적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을 개선하고 세계를 새롭게 읽는 도구로 이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908년에 대한학회월보는 위생지식에 집중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위생요람은 환기, 식습관, 호흡법을 알려주는 생활 지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게 이 잡지 속에 철학과 과학의 범위라는 글은 과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지적 성취일 수 있다는, 과학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흥학보입니다. 이 잡지를 다루는 대목에서도 사소하지만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홍주일이 지문학에서 조선의 표준시를 동경 127도로 정하면서 우리는 일본보다 32분 빠르다라고 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 짧은 구절은 과학 지식을 조선 현실에 맞게 현지화하려 한 작은 흔적이라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근대 지식의 수준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나 미숙했을지라도 그렇게 오히려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5 학술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첫째, 이 잡지들이 단순 친목지를 넘어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 둘째, 위생과 지구과학 중심의 선택적 수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번역에서 출발했지만 미신 비판, 현실 반영, 과학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 넷째, 무엇보다 교육적 실천을 지향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논문의 명확한 한계 또한 짧게나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 논문에서 결정적으로 이 학회지들의 사회적 파급 효과, 즉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대중의 과학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논설에 대한 분석 역시 목록화와 요약에 치중되어 있어서 당대 과학 지식 체계와의 구체적 연계성이 덜 다루어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후속 연구가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가 보여지는 의의 또한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학회지들이 근대 과학 문화를 번역, 보급, 현지화하는 매개자로 기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인 네트워크의 미디어이자 교육 텍스트로서 재위치시키는 시도로서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에서 이 논문 또한 향후 한국 근대 과학문화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출발점 중 하나로 삼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쯤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100년 전 작은 종이 위에서 시작된 과학 실험은 오늘 우리가 블로그와 유튜브 등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식 연결을 시도합니다. 저 역시 지식 스토리텔러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과연 지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